제가 레이저 추진기처럼 레이저를 이렇게 어떤 큰 파워를 레이저 파워를 크게 내는 그 장비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기존의 레이저 공격기나 레이저 어떤 시각 장비, 이런 반도체 시각 장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초점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서로 레이저에 나오는 구멍의 빛이 서로 사이즈가 틀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걸 그 사이즈가 틀린 것을 하나의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딱 해주면 융합열이 생겨서 어떤 고가의 레이저 이렇게 엄청난 열을 얻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만들지 않아도 여러 개를 초점 방식으로 모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가 레이저 시각 장비, 반도체 시각 장비를 만들 수 있다고. 초점 방식으로. 그럼 초점을 갖다가 약간 넓은 구경을 만들 수 없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레이저 추진기 얘기했을 때도 레이저 추진기를 돋보기도 보면 이렇게 딱 돋보기 끝에 점을 해갖고 아주 미세하게 빛을 모으면은 고열이 일어나서 타지만은 얇게 넓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빛의 구경을 돋보기로 만들 때 이해하시죠? 그 정도로 사이즈로 만들 수 없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열을 그 사이즈의 구경을 레이저를 갖다 가지고 조절할 수 없을까요? 레이저를 가지고 그걸 구경을 조절할 수 있겠죠. 반도체 같은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어떤 레이저 용접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시각 장비에도 반도체 시각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점 방식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미리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구멍의 크기, 이렇게 연마를 그거 가공을 하는 레이저 가공을 하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그 레이저 가공을 하는데 어떤 그렇게 빛이 나오는 것을 그렇죠. 구경을 틀리게 해놓으면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지만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갖다 이렇게 돋보기가 이렇게 아주 초점을 미세하게 맞추면 높은 열을 얻을 수 있지만 약간 넓게도 만들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을 모을 때 동그랗게 모을 때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몇 개가 시각 장비다 반도체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 사이즈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대중소 사이즈를 만들어 갖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그것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하나의 원형을 형성하도록 이게 약간 빛을 이렇게 돋보기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초점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 위에 이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구멍을 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회로도 그려도 돼요. 그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어떤 구경을 레이저가 나오는 빛의 구경을 조절한다는 거죠. 조절해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시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레이저 추진기 얘기할 때 제가 사이즈의 어떤 레이저 빛을 수십 개 또는 수백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구경을 만들어내고 그 사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레이저 추진체로서 열을 만들어서 비행체를 앞으로 밀어내는 필요한 충분한 열을 만들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추진체를 전기로 추진하는 추진체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는 미리 이렇게 전기를 안에서 생산을 하셔도 되고요. 서로 이렇게 제 방식인 수소 산소 가령 수소 산소를 태워서 또는 거기도 우라늄 분말을 조금 태워서 자동차 회전축처럼 해서 회전축을 돌려주는 구조죠. 그 안에 서로 이렇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여러 개 이렇게 수없이 들어가고요. 그 위를 원통형으로 해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들이 들어가. 두께가 같을 수도 있어요. 두께가 같은 연고 자석들이 들어가 제 기술 구조를 피하려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러 겹의 연고 자석이 들어가면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 남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살짝 변경을 시켜서 하시는 그런 것도 허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 겹으로 하면 이게 서로 교류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보다 많은 전기를 추출하거나 못하다 그러면 강한 회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일단 구조, 이렇게 연구 자석들이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자동차 회전축 돌려주고 구리선을 거기 딱 잔뜩 감아주고
부위를 영구 자석들을 감아줘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뭐 자동차 같은 게 자동차 같은 거 이론적으로는 그냥 거기다가 침수 문제가 있긴 한데 침수 문제를 뭐 자동차 회전축 어차피 돌리잖아요. 전기가 돌고 구동하면 거기다가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고 자석들을 원통형으로 배치해놓으면 달리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이건 전기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되게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도 나올 수 있다. 내가 드리는 전기가 10인데 제 방식에 서로 이렇게 어떤 회전축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잔뜩 감아놓고 서로 또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고자들 원통형으로 위에 딱 배치를 해야 한다. 원통형 아니라 다른 방식도 상관없습니다. 모양과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 방식으로 자동차 폭발 냉정을 통해서 자동차 회전축을 돌려갖고 달리듯이 그걸 가지고 발전을 한다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거기서 발전하면 거기 배터리 충전하는 그 전기선도 있잖아요. 그 전기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여러 겹의 전기선이 돼야 됩니다. 구리선이 돼야 됩니다. 전기선 표복 안에 그래야지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손실이 되지 않고 이쪽으로 무사히 배터리 쪽으로 충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원 공급기 배터리 충전 배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는 하나의 금속판이다. 이해하기 쉽게 금속판이다. 그럼 입자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금속판이 이렇게 사각으로 있다고 하면 입자 구조, MLCC 기술일 수도 있어요. MLCC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든 어디든 MLCC 기술에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애플이 됐든 어디든 휴대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라고 그러죠. MLCC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사각 금속판이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부터 입자 구조를 이렇게 입자 구조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나노 크기라고 합시다. 입자 구조를 이렇게 틀리게 대중 틀리게 하면 이게 전기가 흐르는 전기선이 됩니다. 이게 입자 구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것도 이제 제 방식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처럼 그 양옆으로 서로 굵기가 틀리게 해서 입자 구조를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금속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자 구조를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갖고 금속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가 흐르는 저기가 흐르는 안에 이제 전기선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기선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저번 동영상에서도 그렇고 전기선을 갖다가 일정 부분을 전기선이 일정 부분에 구리선, 전선 표복 안에 구리선이 이렇게 일정 부분이 있다고 합시다. 구리선입니다. 전선 표복 안에 일정 부분은 이렇게 두텁게 일정 부분은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전원이 축적되어서 카패시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중국에서 3D 반도체 만들 때 트랜지스터만 있는 구조만 만든다. 그러면 어디선가 이렇게 전기선 회로가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데가 있는데 아마 제 기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선가 제 기술을 씁니다. 희한하게 대기업이나 방산기업에서 꼭 나온다. ITN에서도 많이 나오고 전기선, 구리선, 전선 표복 안의 구리선에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서 전류를 카패시터 역할을 이렇게 잘 흐르게 이게 모터 안에도 배치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 공급기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또 어떤 전선 표복 안에 구리선이 이렇게 하나짜리가 있고 또는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이 구리선에 똑 동일한 굵기는 구리선 굵기를 틀리게 하나에서부터 2, 3, 4, 5, 6, 10, 20 그렇죠 40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서 변압을
그냥 그 전원 전기선 자체로 변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한전이든 LS 전선이든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 변압 구조를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기선에 동일한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전원선이 전기 피복 안에 구리선이 두껍거나 또는 곧바로 얇거나 이걸 통해서 차이를 통해서 변압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이런 방식도 있어요. 두께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일목요연하게 동일한 두께라면 그걸 가닥수를 가지고 2개짜리, 4개짜리, 10개짜리 이렇게 해서 전력을 이렇게 변압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전력을 증폭시켰다 낮췄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방식이 전 세계 모든 전원 공급기에 다 쓰일 거예요. 반도체 회로에도 쓰이고 기파에도 쓰이고 아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겁니다. 이 방식은 전기를 쓰는 구조는 일종의 전부 다 이 방식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배선 구조인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전기를 전원 공급기의 어떤 필요한 부품에는 이쪽으로 한 가닥 보내고 전기 선원선 안에 피복 구리선을 좀 더 많이 하는데 2가닥 보내고 이렇게 전류량을 통제해서 각각 좀 더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3가닥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반도체 회로 안에서 정보를 입출력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의 수를 그쪽에 어떤 필요로 하는 정보의 입출력이 좀 빈번한 곳에는 회로를 여러 개 굴려주고요. 정보가 입출력 간의 통로를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방식도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거죠. 전 세계 ARM이 됐든 어디든 전 세계 삼성이 됐든 이것도 정보의 입출력 전기의 입출력 방법이기도 하지만 정보의 입출력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전기 힘이 강하면 그냥 그렇죠. 여기 전기 충전하고 이렇게 뽑아 쓰고 전기 입출력 방식이 되고 정보 입출력 방식으로 전기의 통신의 구조 약하면 전기 힘이 약하면 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거죠.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어떤 반도체 회로의 수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보 입출력을 차이를 두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차후에 이런 통신선으로 사용했을 때 차후에 이제 좌표 방식으로 반도체에서 좌표 방식으로 정보 입출력이 된다고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회로에 이 4가닥이 들어가는데 4가닥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인위적으로. 그럼 이 부분을 기존에는 한 손에 이쪽 선을 통해서만 여기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 방식에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 수백조 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전 세계를 좌표만 가로 세로로 나눠서 그 좌표를 숫자로 표시하고 상층부 1cm 단위로 상층부 또는 하층부 지하층은 1cm 단위로 해서 가로 세로로 해서 좌표 방식으로 숫자로 표시해요. 바닷석도 가능하고 또 지구 전체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한 방안 건물 안 이런 것들도 반도 컴퓨터라는 부품만 이런 것도 좌표 방식으로 짤 수 있고 상하수도 안 이런 것들도 좌표 방식으로 짜서 숫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정보를 입출력할 수 있고 반도체 저장 장치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이런 장치에서도 입출력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도 전체를 회사가 자기 좌표 방식으로 해서 좌표 방식으로 모든 건물을 가동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좌표 방식의 내비게이션, 좌표 방식의 어떤 웹 지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컴퓨터 안에 어디 부품이 고장나면 그 좌표 방식으로 어디 부분이 발열 이상이다. 그러면 그것도 전기 자동차도 어떤 부분이 발열 이상이 생겼다. 어떤 부품이 고장났다 그러면 좌표 방식으로 그 지점을 정확히 표시를 해주는 거죠. 앞으로는 다 이렇게 모든 군사무기에도 A사 레이더에도 그렇고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다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움직일 때도 자기 위치를 인식하고 드론이나 비행체가 전파를 쏴가지고 상대방 비행체를 여러 군데 쏴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미리 예상되는 지점까지 전파를 쏴서 움직이는 이동 거리, 속도, 방향을 결정하고 미리 요격하고 인공위성 같은 게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일정 궤도를 날잖아요. 그럼 그것도 몇 분 후에 어디 궤도에 도착하면 미리 쏴버리는 거죠. 그 지점에
예상 지점에 그러면 그게 인공위성 요격이 쉽습니다. 이런 얘기, 인공위성 요격할 때도 이런 좌표 방식으로 앞으로 하게 되리라고 생각. 인공위성의 위치를 인식할 때도 좌표 방식으로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즐겁게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어쨌든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좌표 방식에서는 이렇게 만약 이제 반도체 회로를 제가 이제 그 어떤 정보 입출력 할 때 네 군데다라고 회로를 이론적으로 네 군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직선으로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은 사다리 타기 아시죠? 사다리 타기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줄고 갖고 장난스럽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 그 구조처럼 이쪽으로 갔다가 이 도로가 막히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좌표 방식의 정보 입출력 방식이 이렇게 사다리 타기처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도 이제 기존의 도로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골목을 타고 다른 도로 타듯이 길이 막히면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때는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 같은 거, 자율주행 로봇도 이제 공장 아니, 그게 물류 창고 아니다. 마그네틱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회사를 거기 공간 안을 물류 창고 안을 좌표 방식을 인식해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이렇게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이건 로봇계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드론 같은 것도 이렇게 회피 기동 이렇게 가능한 드론 비행체 이런 것도 다 제 기술 구조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모터보트나 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청소 로봇도 그렇습니다. 청소 로봇도 앞으로 공간을 좌표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인식해서 좌표 방식으로 인식해서 공간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청소 로봇이 앞으로 좀 더 정교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좌표 방식으로 청소 로봇 만드시거나 이런 들어가면 좌표 방식의 자율주행 차량, 로봇, 드론 뭐 이런 거 반도체 안에서 어떤 정보 입출력 방식을 좌표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면 기술 도둑질해서 재산 양성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네.